사람 아빠 공부하는데. 아빠 나 장난감 가지러 가는데. 그래. 빨리 갔다 와세요. 빨리, 빨리. 됐어. 그냥 열어져 있는 거야, 차라 그게. 그냥 열면 돼. 그렇지. 내리고, 그렇지. 가라. 띵. 안사랑 어린이 약 가져가세요. 안사랑 어린이 약 가져가세요. 엄마. 마미. 나 여기에서 초록색이랑 초록색 닦고 있어요. 걔 너무 추워서 나가면 안 돼, 임마. 엄마가 찾아주면 됐자. 이거 말고. 다른 곳은 아마 모르겠네. 흰색깔 말고. 가자. 아니야, 튜브 트지 마. 여보, 신발을 입어. 이걸 키면 여기 너무 환해가지고 안 좋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영 씨는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 올라오시면 많이 추우시겠네요. 네, 맞아요. 서울 추워요. 눈도 많이 오고. 저도 광주 출신이거든요. 전라도. 그래서 저도 학생 때는 되게 따뜻하게 살았었는데, 서울 올라오니까 진짜 춥더라고요.
경민 씨 화면이 돌아가 있는데? 어, 이제 잘 보이세요? 아니요. 돌아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돌아가 있나요? 네. 됐다. 네. 36분이 됐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게요. 한 분 안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겠죠? 음, 네, 오늘은 먼저 그 전 시간에 안 했던 거를 빠르게 한번 보고 챕터 10에 있는 문제들을 쭉 풀어볼게요. 아, 준비되셨죠? 네. 222장 지역 변수, 아니다. 앞에 더 있구나. 이거는 함수구나. 오케이. 222장 지역 변수. 그러니까 지역 변수라는 거는 그 함수 안에서만 내가 이 변수를 선언한, 예를 들어서 int num 하면은 int num은 보통 이제 메인 함수에서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메인 함수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만든 add 함수에서도 int num 1 해가지고 num 1이라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함수 안에서만 돌아가는 게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의 그 성질을 규정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함수가 딱 그 바운더리예요. 함수가 바운더리 컨디션이고 그 함수 안에서만 동작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지역 변수를 배우고 전역 변수를 배우고 그다음에 스태틱 뭐라고 해요? 스태틱 전역 변수라고 해야 되나? 스태틱 변수를 배울 건데, 변수는 세 가지예요. 지역, 로컬, 전역, 글로벌, 그다음에 스태틱 변수. 로컬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로컬이고, 전역은 그 뭐냐면은 230쪽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거든요. 230쪽에 그 코드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int 메인 위에 int num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메인 함수 안에다가 변수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메인 함수 밖에. 근데 밖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위에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C 언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언어니까. 그래서 세 번째 줄에 int num 이렇게 하면은 모든 함수에서 쓸 수 있는 변수가 만들어져요. 또 모든 함수에서 수정하려 하면은 수정이 되는 그러니까 int num을 바깥에다가 해놓고 int main에서도 쓰고 내가 만든 add 함수에서도 쓰고, 쓴다는 얘기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읽을 수도 있고 수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스태틱 변수는 뭐냐? 스태틱 이제 베리어블 그건 뭐냐면은 전역 변수처럼 동작을 하는데 수정은 그 함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어디 있을까? 235쪽에 그 난 사실 전역 변수랑 성격이 같아 그 부분부터 해서
접근의 범위를 심플 펑션으로 제한하기 위해서야 그 부분에 밑줄을 한번 쳐주시고 읽어보시면은 이 스태틱 변수가 뭐 하는 애다라는 거를 알게 될 거인데, 근데 우리가 이 시언어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뭐 전역 변수나 뭐 스태틱 변수 이런 걸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학교에 가서 기초 시언어를 공부할 때 모르겠어요. 이걸 제가 서강대에서 시언어 수업을 안 들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님이면은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 거고,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님들은 아마 지역 변수, 아예 이 말을 꺼내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성대에서 배웠으니까, 성대에서 시언어를 1학년 때 배울 때 이걸 안 배웠어요.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그때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변수에는 지역 변수와 그러니까 그 로컬과 글로벌과 스태틱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그 코드상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그리고 이제 그 뒤쪽으로 뭐 재귀 함수가 나오는데 리커시브 함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늘 챕터 10에 있는 문제 중에 8번을 풀면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제가 일단은 보여드리고 8번을 풀 때 설명을 좀 추가하는 게 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8문제를 다 다루려고 해요. 제가 작성하는 걸 보여드리고 여러분도,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의 속도에 맞추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은. 왜냐면 이거 다 하려면은 좀 빨리빨리 해야 돼서. 네. 그래서 하는 거 보여드리고 제가 짜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짜구나. 그 다음에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혼자서 이제 그 수업 때 들었던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제 혼자서 한번 짜볼 때는 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해볼게요. 안 들어오시네? 그 이름이 뭐더라? 그분 안 들어오시네. 잠깐만요. 여러분 제 이거 보이시나요? 카톡이? 아, 그래요? 뭐 따로 얘기는 없네. 까먹은 것 같은데. 어허. 자, 도전 1부터 해보겠습니다. 한 파일에다가 다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작성하고 주석으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도 이제 시어너 컴파일러는 켜놓고 뭐 치실 일은 없겠지만 한번 보면서 해보세요. 자, 10진수 정수를 입력받아서 16진수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서식 문자의 활용에 대한 문제네요.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f 10진수 정수 하나를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러면 printf 해가지고 진수 프린트 d를 16진수로 바꾸면 퍼센트 x x가 16진수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퍼센트 5는 8진수를 표현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그냥 나와요. 이렇게 출력은 똑같이 해주는데 서식 문자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저한테 파일 하나에다가 다 한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과제 검사하겠습니다. 16진수, 10진수 정수 하나를 입력해 주세요. 20 치면은 10진수 20을 16진수로 바꾸면 14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맞거든요. 이게 16진수 10진수에서 10은 16진수에서는 A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A로 나오잖아요. 16진수에 대해서 한번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A로 나오고. 근데 여기서 원래는 라지 A가 원래는 정석이에요. 여기 할 때 스몰 A로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를 스몰 X로 쓰지 않고 라지 X로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이제 라지 A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약간 팁인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지 X로 쓰면 된다. 자, 1번 해결했습니다. Q1. 자, 그 다음에 2번. 자, 프로그램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3과 5로 입력하면 3, 4, 5단.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두 개의 숫자를 입력할 때 입력 순서에 자유로워야 한다. 즉, 3과 5를 입력하던 5와 3을 입력하던 프로그램은 같은 결과를 출력해야 한다. 바로 해보겠습니다. 구구단 문제는 뭐 여러분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생각해볼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 제가 템프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작은 수, 큰 수가 들어올 때는 큰 수, 작은 수 순서로 바꾸려고 템프를 만들었어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두 개의 정수 입력할 때는 %d 한 칸 띄고 %d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num1, num2 인데 붙여주시고요. 이거는 문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렇게 할 거거든요. int 그러니까 첫 번째 수가 그러니까 이제 포문을 돌리려고 하는데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돌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수가 작아야 이 프로그램이 잘 동작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수가 작아야 동작을 하는데 첫 번째 수가 만약에 크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제가 뭘 할 거냐면은 템프에다가 num1을 일단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num1 자리에다가 num2를 입력을 해놓고 num2 자리에다가 템프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num1과 num2의 자리가 바뀌는 이제 효과가 나와요. 이거는 뭐 많이 쓰는 구문이니까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파일은 제가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서로 위치 바꿀 때 쓰는 if만 많이 써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다 num1이 항상 num2보다 작아질 것이다.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상관없이. 네. 자, 그러면 포문을 돌리는데 자, i는 num1 하고 i가 num2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int i도 추가해 주고요. 자, 그러면 됐나? 자, 그 다음에
폼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구구단 돌려야 되니까 J도 쓸게요. 저는 보통 I랑 J를 많이 좀 선호하는 편인데 여러분 구구단은 그냥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폼은 두 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거는 그 앞자리고 뒤에 거는 뒷자리 이렇게 구구단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좀 머리 썩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printf %d 곱하기 %d는 %d 하고 약간 띄워주고 i j i 곱하기 j 이렇게 두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라인 피드 하나 주면은 이제 깔끔해지겠죠. 단위 넘어갈 때마다 된다. 자, 3과 5를 입력하고 5와 3을 입력하던 결과는 같다. 이렇게 돌리면 될 것 같은데요. 리턴 0. 자, 돌려볼게요. J가 선언이 안 됐네요. 자, J. 쪽에 정수 5와 3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도 3부터 나오죠. 1부터 9까지 다 곱해져 있고 숫자 잘 맞고요. 이번엔 반대로 3, 5를 입력해 볼게요. 똑같이 3부터 5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외워주면 좋겠고 그래서 익숙해질 것, 외워둘 것 해서 이거는 이제 이 두 가지만 익숙해져 있으면은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Q2. 자, 그리고 3번 문제.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최대 공약수. 음. 약수 중에, 공약수 중에 제일 큰 거죠. 음. 근데 6하고 9가 있으면 최대 공약수는 6하고 9 중에 작은 수, 그러니까 6을 넘지는 않죠, 항상. 9가 될 수는 없잖아요, 최대 공약수가.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입력된 두 수 중에 작은 수, 그 둘 중에 작은 수까지 포문을 돌리는 걸 할 거예요. 1부터 그 작은 수까지. 그 안에서 나누기를 해가지고, 나머지가 0이 되는 수를 찾을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1부터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두 수 중에 가장 작은 수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코드가 조금이라도 덜 돌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정수 입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계획을 세우고 뭐 들어갈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일단 쳐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치다 보면은 그냥 될 때가 있어요. 잘 이해는 안 가는데 될 때가 있어. 왠지 이러면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돼. 자, 이렇게 두 개 만들었고요. 두 개의 최대 공약수는 3이다라고 적혀 있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폼은 어, i는 일단 두 개 중에 작은 수 그러면 넘, 민 해가지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망연산제를 한번 써볼게요. 넘,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가 너밀이 작으면 작은 수를 리턴하는 거죠. 넘 민이니까 작은 수를 리턴하고 아니면 넘 1을 리턴을 해라. 이렇게 해서 넘 1과 넘 2 중에 작은 수를 넘 민의 입력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포문을 돌리는데 i는 작은 수, 그러니까 미내에서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i가 뭐지? 최대 공약수니까 만약에 이게 소수면은 둘 입력한 수가 다 소수면은 최대 공약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까지는 돌아야 되겠네요. 1까지는 돌고 i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면은 예를 들어서 6하고 9를 넣으면은 6부터 1까지 마이너스 되면서 돌아오게 될 거고 그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num 1% i equal 0 하고 and num 2% i equal 0. 자, 뭔지 아시겠나요? 헷갈리니까 이거 빈칸을 붙일게요. 이거는 이제 많이 다뤘으니까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거는 그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공약수라는 거는 둘 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 두 숫자 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 이랬을 때 지금 뒤에서부터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처음으로 나오는 이게 성립하는 게 최대 공약수거든요. 처음으로 성립하는 게. 경민 씨 이해 가시죠? 민영 씨 이해 가세요? 가시죠? 저 if 문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오는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라는 거. 왜냐면 지금 거꾸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6부터 1까지 돌리고 있기 때문에 1부터 6까지면 아니겠는데 6부터 1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나오는 게 최대 공약수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최소 이걸 보는 거를 하나를 없앤 거예요. 분기문을 반대로 반복문을 반대로 돌려서. 네. 어려우시죠? 어렵습니다. 자, 뭐 하려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d입니다. 띵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출력해야 될 거는 뭐죠? 경민 씨 뭐죠? i일까요? num min일까요? 뭘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I, 그렇지. i죠. i를 출력해야죠. num min은 출력하면 안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어차피 하나만 출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이거를 다 돌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럼 브레이크를 안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 그냥 모든 공약수가 다 나와요. 네. 한번 이거는 한번 해볼게요. 어? 아, 어? 아, 6하고 9. 지금 3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3하고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공약수를 구하라는 문제였으면 브레이크를 안 쓰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소수를 넣어볼게요. 1 이렇게 나오네요. 소수를 넣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한 번은 끝났습니다. 4번 바로 할게요. 필자가 좋아 이게 조금 어려운데 뭐 글이 길죠.
일단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뭐 DVD, 이 책이 진짜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DVD라는 말이 있어요. 네. 필자의 주머니에는 5,000원이 있고, DVD 한 편이 1,500원이라서 이걸 빌리면 3,500원이 남고, 근데 3,500원으로 이제 DVD를 보면서 먹을 게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크림빵, 새우깡, 콜라를 사려고 하는데 세 가지 물건을 하나 이상 반드시 구매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500x, 근데 하나 이상 구매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500x 더하기 700y 더하기 400z는 3500 그 방정식을 푸는 거거든요, 이게. 맞죠? 근데 그 대신에 x, y, z는 1 이상인 자연수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된 문제를 푸는 건데, 물론 손으로 풀면 쉽죠. 근데 컴퓨터로 푸는 건 이제 어려워서, 손으로 풀 때도 보통 그렇게 하겠죠. 먼저 크림빵에다가 1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새우깡도 뭐 1도 줘보고 2도 줘보고 해가지고 경우의 수 쫙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예, 그렇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연어도 어차피 사람이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푸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사람이 푸는 방법을 그대로 시연어로 구현한다는 생각으로 가보겠습니다. 음, 자, 역시 메인 함수. 자, printf 현재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금액. 3,500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써버릴게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거를 입력을 해서 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3,500 그리고 자, 어, 그러면 자, 일단 크림빵이 500원이니까 넘 500 가지고 인트 넘 500 0 넘 700, 이거는 크림 새우깡 그것도 0, 400원짜리 콜라도 개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입후문으로 쓴다면 이거 같아요. 넘 500 이거지. 500 곱하기 넘 500, 이거는 이제 개수예요. 넘 500은. 그다음에 더하기 700 곱하기 넘 700 더하기 400 곱하기 넘 400, 이게 3500이면 뭐 프린트 F 해가지고 그 크림빵 이걸 이렇게 출력을 하라는 거죠. 크림빵 뭐 이렇게 새우깡 이렇게 콜라 이렇게 하고 이걸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넘 500, 넘 700, 이거거든요. 이게 는 이꼴 3500이 되게 만드는 이 경우가 딱 걸리면 그냥 그거를 그대로 출력하라. 결국엔 이거를 풀면 되는데, 그럼 결국엔 이제 여기다가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집어넣을 수 있고,
여기다가도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집어넣고 여기도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집어넣을 수 있는 표문이 들어가줘야 돼. 몇 개? 3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2개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3개가 들어가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여러분 경우의 수를 만들 때 보통 첫 번째 미지수에다가 뭐 1을 일단 집어넣은 상태로 그 다음에 1은 고정을 쭉 해놓고 나머지를 이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문이 돌아가는 거랑 얼추 비슷해요. 포문도 세 개를 중첩으로 쓰면은 먼저 첫 번째 변수를 1로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가 돌아가잖아요. 나머지 다 돌아간 다음에 여기 다 돌아가고 그 다음 윗단계로 돌아가고 그 다음 윗단계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성할 그런 경우의 수에 돌아가는 원리랑 포문이 중첩되는 원리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제 밤에 좀 해보다가 그냥 무지성으로 포문 3개 쓰니까 되더라고요. 참 좋지 않습니다. 네. 1부터 해서 왜냐면 무조건 한 개는 들어가야 되니까요. 1부터 해서 넘 500이 500 곱하기 넘 500이 3500이 되기 전까지. 왜냐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 3500이 넘어버리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다른 더 좋은 조건이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넘 500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은 포문 하나가 완성이고요. 이걸 이제 반복을 하면 돼요. 반복을 하면 되고가 아니라 되더라고요. 어. 저도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봤는데 그냥 되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뭐 그런 거창한 설명은 그냥 제껴두고 됩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만들 때 쓰는 방법이랑 결국엔 똑같은 원리로 포문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여기다 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나 이런 거는 안 써도 되나? 안 써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한번 돌려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일단 돌려보는 건데 이거 뭐야? 이거 했는데? 왜 안 먹지? 아, 됐다. 또 지금 책에 있는 거는 구현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보여드린 거고. 자, 이번에는 그냥 숫자를 입력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해볼게요. 이렇게 받아서 3,500원이 아니라 그다음부터 이제 받아서인데 그러니까 지금 3,500이 들어있던 자리에다가 다 이게 넘으로 바꿔주면 돼요. 뭐야? 3,500원 똑같이 될 거고 7,000 그러면은 7,000이 똑같나? 아닌데?
뭔가 잘못됐나 보다. 어, 그러면서, 마지막 if에 네. 3,500원을 바꿔 되지 않나요? 마지막. 아, 네. 네.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모르니까 3,500도 한번 쳐볼까요? 예, 똑같이 나오네요. 이렇게 조금 더 해봤고요. 자,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 절반 했는데 어떠신가요?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이 하면 이거 진짜 직접 쳐보면은 진짜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건데 코딩이 원래 처음 하면은 그냥 별나라 얘기가 그 말 같은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의 대학 공부가 다 이래요. 다 어려워요.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1시간 반 동안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말을 계속 씨부리다가 나가거든요. 뭐 노트에다 다 적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중간고사가 되면은 그게 다 이제 이해가 돼요. 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해가 어차피 되기 때문에 이해는 미래의 나에게 맡겨두고 일단 다 적어야 돼.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른다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쳐보고 일단은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해보고 그리고 최대한 이해해보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기초 C 언어를 들을 때 중간고사 때 그때 선생님 그때 이런 말을 했었지 기억이 나면서 그때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게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좀 이해가 안 가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막 가슴이 답답해도 좀 최대한 적고 이게 어디에 있었는지 잘 기억해 놓고 최대한 코딩을 많이 해보면 나중에 그대로 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도전 5, 6, 7, 8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자동으로 나오죠. 한번 인트메인 보이드. 자, 10개의 소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참고로 정수 넘이 1과 넘으로밖에 나눠지지 않는다면 이는 소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3은 소수이다. 그러나 4는 소수가 아니다. 1, 2, 4로 나눠지기 때문이다. 음. 자, 정수 넘이 1과 자기 자신으로밖에 나눠지지 않는다면 이는 소수에 해당한다.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는 이 방식으로 코딩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음. 사실 되게 친절한 거죠. 앞으로 여러분이 만날 문제들은 이렇게 친절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방법도 다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아이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점수 넘을 입력을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되지. 10개의 소수를 출력하는 거구나. 10개의 소수? 그래. 일단은 그러면 10개의 소수를 출력하고 나중에는 10개 말고 내가 개수를 입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출력하는 거 해볼게요. 포문. 포문을 i를 1부터 i가 일단 100까지 돌리고 이렇게 해서 1부터 100까지를 쭉 쓴 다음에 그 수를 폼을 하나 더 써야 되나? j는 1부터 자, 이렇게 하면은요
얘는 그 나눠질 나눠질 수 출력용이고, 그다음에 체크할 수죠. 체크할 수. 자, 얘는 만약에 3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1로도 나눠보고 1로도 나눠보고 2로도 나눠보고 3까지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가 3이면은 3에서 멈추니까 1, 2, 3까지 동작을 할 거고, 그래서 얘는 나누는 숫자 출력용,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를 써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i를 나누기 j 해서 0. 이게 이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나눠졌다는 뜻이니까, 근데 소수가 1하고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 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을 입력을 했을 때 1로 나누어지고 2로 안 나누어지고 3으로 나눠질 테니까 소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카운트 프라임이라는 거를 플러스를 할 거예요. 그리고 카운트 프라임은 일단 int i랑 j 선언해주고, 카운트 프라임, 그래서 프라임의 개수를 이제 세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나눠지면은, 근데 이제 4를 입력하면은 1하고 2하고 4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카운트 프라임이 3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서 cnt 프라임이 2,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면은, 그러니까 카운트가 두 개만 올라가면은 프린트 f 해가지고 %d 하고 빈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여기 실행에 보이는 것처럼 한 칸씩 띄어진 숫자가 나오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출력해야 될 거는 i겠네요. j가 아니라 i. 네. 그 다음에 뭐 브레이크나 컨티뉴를 쓸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될까? 이렇게 하면 그냥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10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1부터 100까지 중에 이제 저기 소수가 나올 것 같아요. 돌려볼게요. 네? 이게 뭐야? 이거 왜 나와? 아, 하나만 나왔구나. 여기서 잠깐만. 근데 저 if 카운트 프라임은 이 저거의 위치가 저기가 맞나요?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요? 그렇지. 아, 여기에 있어도 되고 이 밖에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아니다. 상관 있구나. 왜냐면은 1, 2, 3 올라갈 텐데 2가 중간에 걸려버리니까 안 되겠네. 안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써줘야 되겠네. 오,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음.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한번 프린트 해준 다음에 초기화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초기화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카운트 프라임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니까, 초기화 안 해주면은 아까처럼 이 하나만 나오고 끝날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자, 이제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다 나왔죠. 이게 다 소수예요. 지금 쭉 보니까 좀 소수 같아. 자, 그럼 이걸 어떻게 10개까지 줄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카운트를 하나 더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카운트 프린트라고 하나 만들게요. 얘는 처음부터 0으로 해놓고, 여기에서 이게 한번,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가 해야지. 이게 한번 출력이 되면은 프린트가 하나가 올라가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if 이게 10이 되면 이렇게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 문은 이 브레이크 문 바로 앞에 있는 포문을 빠져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여기 J에다가 넣으면 안 되고 여기 돌아가봤자 의미 없으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의미가 있어서, 자, 이렇게 하면은 10개가 딱 출력이 되고,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개수만 출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캔F를 해가지고 이 숫자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넘으로 해서 받은 다음에 여기다가 넘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건 뭐 간단하죠. 해볼까? 네, int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뭐 20개가 나오죠. 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Q O 여러분도 이렇게 파일 하나로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럼 제가 보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다시 설명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할게요. 자, 메인은 계속 틀리네. 도전 6. 프로그램 사용자로부터 초를 입력받은 다음에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하는 걸로. 초. 고. 이렇게 입력받은 다음에 바로 출력해 버릴게요. 뭐 이건 볼 것도 없어요. H %D M %D S %D 하고 여기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자, 3615초를 60으로 나누면은 그게 분이 되고 그걸 한 번 더 60으로 나누면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36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아니구나. 몫이 시간이죠. 몫이 시간. 네. 그 다음에 똑같이 360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이제 그 남은 초인데 그거를 다시 60으로 나눠주면은 그게 분이 되겠죠. 그 몫이. 네. 그래서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 어렵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16kg. 네, 1, 0, 15. 다음 빼볼게요. 7, 4, 5. 2시간 45초. 네, 이렇게 했고, 여러분 엑셀 할 때 이런 거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네요. 엑셀로 뭐 시간 표시할 때. 근데 이것도 그냥 제가 막 하니까 쉬워 보이는데 사실 처음부터 하려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도전 7번 해볼게요. 야, 2의 k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k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네요. 이건 뭐 그냥 저기 뭐냐 수학 수학 영역이 아니지. 수학 영역 뭐라고 하지? 수리 영역 1번에 나오는 문제죠. 음, 손으로 풀면 참 쉬운데 컴퓨터로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은 뭐 시키는 대로 일단은 따라가고 뭐 생각을 많이 하면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함수 여러분도 모르겠으면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만 일단 쭉 쳐보세요. 그러면은 풀릴 때가 있거든요. 이게 n.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단은 써보고 여기에 변수를 쓰면은 그 다음에 돌아가서 그 변수를 여기다가 써주는 걸 제가 추천을 할게요. 이게 좀 더 좋아요. 먼저 쓰고 이거를 쓰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돌아가서 하는 게. 어, 예를 들어서 256이 들어가면은 자, 이거는 포문을 i는 2부터 k라고 할까? k는 2부터 2의 k승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k는 2부터 돌아가는데 아니 1부터 돌아가야 되나? 1부터 돌아가는데 잠깐만 제곱 아니다 아 잠깐만 이렇게 하고 조건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k 곱하기 는 2 이렇게 하면은 계속 k에 2가 곱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k가 n 넘 n 자 이렇게 하면은 1부터 시작해서 2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2의 1승 그러니까 2의 1승부터 시작을 해서 아닌가? 1부터인가? 이씨 잠깐만 아 이렇게 하면 k가 숫자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1부터 이거 조건 쓰기 조금 어렵네. 일단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 부분도 필요 없네.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그냥 제가 잠깐만요. 그럼 여기다가 2, 5, 6을 입력했다고 치고 그러면 이게
2, 5, 6이 되고, 이거는 돌아가면은 1부터 시작해서 1은 2, 5, 6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에 돌아가고 그 다음은 2가 되고 그 다음은 4가 되고 그 다음은 8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 5, 6이 되면은 되긴 되겠죠. 이렇게 쭉 그렇게 올라갈 텐데 K가 될 텐데 됐다고 쳐. 됐다고 치면은 몇 번 돌아갔는지를 알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CNT K 이렇게 해가지고 네, K는 이렇게 돌아서 어찌됐건 이 이거를 만족을 할 때까지 그냥 계속 돌리고요. 이렇게 돌려버리고 이게 막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주면은 그럼 K 이거가 계속 돌아가면서 개수를 1, 2, 3, 4, 5, 6, 7, 8을 세고 그걸 출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공식을 만족하는 K의 최대 값은 D입니다. D K 이 9가 나오네요. 이게 1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2로 해볼게요. 네, 9. 네, 이렇게 됐네요. 뭐네 이거는 뭐 정답 그러니까 유일한 답은 아니고 그냥 제가 풀이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돌리고 저는 여기서 돌린 다음에 그 K 값을 따로 카운트를 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냥 바로 K 값을 갖다가 쓰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혹시 경민 씨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세요? 민영 씨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여기가 조금 아쉬운데 이게 두 개가. 저는 왜 K가 1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요. 네. 그러니까 2의 영승이 2의 영승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K는 결국에는 지금 K 값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카운트를 해서 쓰는 건데 8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0부터 카운트가 들어가면 그게 이제 플러스 1이 되면서 9가 돼 버리거든요. 8번 돌아갔다고 아, 해도. 그래서 네. 그래서 2를 해야지 2가 2의 1승이니까 1부터 시작하는 느낌으로 가니까 이게 이제 8이 나오는 거. 유민 씨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좀 아쉬운데 이게 근데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기도 하네. 뭔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를 1부터 그냥 적당히 아, 예를 들어서 뭐 100까지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if 만약에 2를 안 되겠다.
왜냐면 이게 2의 K승을 표현하는 게 어차피 반복문을 한 번 더 써줘야 되네요. 왜냐면은 이게 2의 엑셀에서는 2의 K승 하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되잖아요. 엑셀에서는. 근데 여기 시어너에서 이게 없어요. 파워가. 거듭 제곱이 없어. 그래서 이게 안 돼. 어차피 반복문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안에서 다 반복문을 끝내는 게 가장 좀 짧은 코드긴 하겠네요. 네.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자, 드디어 8번인데요. 지금 25분 남았는데 딱 좋네요. 8번을 하면서 일단은 쭉 쓰고 제기 함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제기적으로 여러분 제기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기 다시 돌아가는. 맞아요. 다시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리커시브라고 하고요. 리커시브. 수학 시간에 하나? 이거를? 언제 배우죠? 이런 말을? 여러분? 제기 함수라는 거를? 제기 함수는 안 배우고 수학 네. 시간에 뭐 제기적으로 뭐 증명하기인가? 뭐 그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 제기적으로 증명하게. 모르겠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제가 수학 과외를 그래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석사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해가지고 많이 하긴 했는데 생각이 별로 안 나네요. 네. 음, 2의 인승 구하는 함수를 제기적으로 구현해보자. 그에 따른 적절한 메인 함수도 구현해보자. 여러분 이거 제기 함수, 그러니까 함수를 만들라고 했다고 처음부터 함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일단 메인 함수를 쓰고 일단 메인 함수에다가 다 표현해보고 그거를 제기 함수로 만들면 돼요. 그게 더 쉬운 조건입니다. 자, 정수 입력. 여러분이 코딩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은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가 느실 거예요. 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1학년 1학기 시작되면은 이제 밤을 새서 이걸 해야 돼요. 야, 너 뭐해? 야, 나 이거 밤새고 있어. 다 이래요, 다. 새벽 3시인데 계속 하고 있고 막. 아, 근데 요즘에는 챗 GPT라고 거기다가 코드를 치면은 거기 그 코드를 짜주던데 그냥 얘가. 챗 GPT 뭔지 아세요? 아니요. 그 인공지능인데 대화형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거기다가 이러이러한 코드를 짜줘 하면은 시어너로 코드를 쫙 짜줘요. 네. 아, 이거는 뭐 뉴스에 많이 보실 거예요. 뉴스 좀 보시면은 나와요. 네. 음, 메인 함수 조금 이게 8승은 256. 그렇지. 이게 문제지. 이 그 제곱 함수를 시언어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게 문제라서 지금 이런 도전 8 같은 문제도 나온 거죠. 어, 어, 저 같은 경우는 팩토리얼이 아니지. 파워. 이게 파워인데 파워 넘에서 예를 들어서 8을 입력을 하면 2의 8승을 출력하는 걸 하면 되겠죠. 근데 출력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프린트 F 해가지고 퍼센트 %D의 아니 2의 퍼센트 %D 승은 퍼센트 %D이다. 그리고 뒤에다가 넘 넣고 파워 넣고 그래서 지금
파워 이거는 8승 자리에 들어갈 거고 이 파워하고 괄호 열고 넘 괄호 닫고 이거는 이 자리에 들어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값을 리턴을 해줘야 되는 함수가 되겠죠. 예, 프린트 F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d를 썼기 때문에 인티저형으로 리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냐면은 int 써주고 파워가 제곱이라는 뜻이죠. 파워 해주고 또 여기에 들어갈 이 num이라는 변수도 결국에는 이렇게 int잖아요. int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int num 써줘야 됩니다. 자,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 제기 형태로 만들어 보라고 했죠. 자, 제기 형태는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수를 0으로 입력을 하면은 2의 영승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리턴을 잘 써야 되는데요. 리턴 1을 이제 리턴을 해줘요. 그다음에 근데 0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1, 2, 3, 이런 경우는 재기적으로 이걸 이제 2를 계속 곱해주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else 해가지고 리턴 2 곱하기 파워 넘 빼기 1.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진짜 개어렵죠.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제기의 함수인데 자기 자신을 계속 콜을 한다는 것 때문에 리커시브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계속 부른다. 여기 함수가 있는데 또 버젓이 리턴에 또 함수가 또 한 번 더 나와. 근데 이제 숫자는 다르죠. 빼기 2를 하죠. 만약에 처음에 내가 정수를 4를 입력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4가 들어가죠. 여기에 4. 여기에 4. 그럼 여기에도 4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쭉쭉쭉 해가지고 넘은 어쨌든 4가 아니라 4니까 0은 아니니까 여기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2 곱하기 4가 아니라 3이 되는 거죠. 여기가. 자, 그럼 3을 넣어봐. 그러면은 어쨌든 0이 아니니까 쭉쭉쭉 해가지고 여기로 넘어와서 2 곱하기 2는 한 번 더 나오면서 2가 돼요. 또 한 번 더 돌아가. 2가 들어가. 그러면은 쭉쭉쭉 곱하기 2 하라고 했으니까 2 한 번 더 하면서 이번에는 1이 돼. 돌아가. 1 아직도 0이 아니니까 해서 한 번 더 곱하기 2를 해. 그다음에 0이 돼. 0이 됐으니까 마지막에 1을 하라고 하네. 그럼 그러면 이제 여기에 1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없어져. 그래서 결국에는 2의 4승이 리턴이 돼요. 이게 제기함수예요. 끄덕끄덕 하지 마라. 이거 모를 텐데. 이해 가는 척만 하세요, 여러분. 그냥 이렇다.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자리에 계속 함수를 다시 콜콜콜콜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이제 값을 쌓는다고 이제, 예, 보시면 됩니다. 예. 계속 리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게임 좋아하시면 게임으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음. 계속 그 자리에다가 어떤 바도가를 계속 더하는 거랑 이제 비슷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콜을 할 때마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는 함수를 짠 거죠. 콜을 할 때마다 곱하기 2를 하는데 근데 그 콜에 들어가는 이 숫자가 0이면은 곱하기 2가 아니라 더 이상 곱하기 1을 그러니까 1을 리턴하면서 그냥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게 만드는 그걸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구성을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곱하기가 되게 할 거냐, 더하기가 되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를 쓰면은 뭐 2를 4번
2 곱하기 4가 출력이 되는 걸 근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그냥 2 곱하기 4 하면 되는데. 그죠? 어. 하여튼,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곱하기를 했기 때문에 2의 n승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된 거고, 뭐, 3을 하면 당연히 3의 n승이 될 거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수정을 하면서 좀 다양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를 입력을 했을 때 4, 3, 2, 1, 0으로 떨어지면서 그 개수만큼 2가 곱해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게 그 어디 나오냐면은 241쪽에 나와요. 241쪽. 리커시브 함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네. 계속 호출하고 반환하고 호출하고 반환하고 호출하고 반환하고 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코드가 쌓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팩토리얼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팩토리얼은 n 팩토리얼 하면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마지막에 곱하기 1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제기함수 쓰기 정말 좋죠. 만약에 이것도 뭔가 n을 집어넣었을 때 n 팩토리얼을 구하는 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n 팩토리얼이니까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은 n 팩토리얼이 되거든요. 넘이 들어가고 넘을 일단 곱하기를 넣고 그 다음에는 넘 빼기 1을 넣기 때문에 넘 빼기 1이 곱해질 거고 해서 쭉쭉쭉 해서 마지막에 1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 자, 정수 입력해서 예를 들어서 자, 4 넣으면은 2의 4승이 아니라 자, 4 팩토리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12고 2 곱하기 하면 24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2의 n승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다 곱하기 2 이렇게 하면은 2의 4승은 16 맞잖아요. 이렇게 팩토리얼도 만들 수 있고 n승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제기함수는 여러분 거의 안 쓰고 팩토리얼하고 파워 쓸 때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수준에서는, 우리 기초 C 언어 수준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의 쓸 일 없고, 나중에 기초 C 언어 할 때 분명히, 근데 중간고사에는 나올 만해요. 이게 되게 중간고사에서 낼 법한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별표 쳐놓고 제기함수, 제기함수 뭐였지? 라고 했을 때 9장으로 넘어와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8번을 한 번 더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되기 때문에 여기 바꿔주는 거, 이것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 제기함수도 어찌 보면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제기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써요. 무조건 이렇게 받고 if 해가지고 0일 때만 뭐 딴 걸로 해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게 무조건 공식이야.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네.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제기함 뭐 2의 n승이든 팩토리얼이든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짜면 됩니다. 여기에 4가 들어가 있었네? 그럼 어떡? 뭐, 아까 4를 입력해서 된 거구나. 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 여러분이 1번부터 8번까지 방금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쭉 해서 작성해서 저한테 다음, 언제까지냐면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까지 보내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해서 보내주시면은 확인해서 틀린 거 있으면은 확인해 드리고, 자, 드디어 이제 기본이 끝났어요. 여기까지 기본이에요. 기본 끝났고, 이제 뭔가 C 언어, 본격적인 C 언어를 할 건데, 배열이랑 포인터를 다루게 될 거예요.
배열은 파이썬에도 있는 개념이라 잘 배워놓으시면 되게 유용할 거고, 포인터는 파이썬에 없는 개념이에요. 네. 그럼 메모리를 직접 건드리는 개념이고, 근데 이게 C 언어를 1900년도에 개발된 C 언어를 지금까지도 살아있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포인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말고사에는 포인터 문제가 다 수출제가 될 거고, 여러분은 그걸 미리 공부하는 셈이니까 굉장히 높은 학점을 얻을 수 있겠죠. 어쨌든 배열과 포인터, 여러분이 1차원을 잘 마스터 하시면은 제가 봐서 2차원까지도 확장을 할 거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 싶으면은 1차원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형태로 해서 배열하고 포인터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분 전인데, 네.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학교 생활에 대한 질문. 오늘 10분 남았으니까 얘기 좀 합시다. 음. 뭐 그런 신입생 환영회 같은 거 하시나요? 네. 그 서강대는 어떤 식으로 해요? 신입생 환영회를? 성대는 2월 말에 보통 뭐 OT 같은 걸 해가지고 한 방에 모여서 하는데, 여기 뭐 따로 모이는 게 있나요? 저희는 여러 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몇 번 해요? 한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번 정도? 그럼 그 단과대별로 하는 거예요? 네. 음, 네. 그럼 선배들이 바쁘겠네. 준비하느라고. 어디 속초 같은 데 가서 하는 거예요? MT 같이? 강촌이나 이런 데? 어, 지난번에 했었던 건 그냥 당일로 잠깐 했었고, 아, 다음에는 이제, 예, 그런 데 가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1차는 그냥 학교에서 모여서 하고, 2차는 MT 같이 놀러 가서 하고요. 네. 민영 씨는 빙글빙글 웃고만 계세요. 저기, 아텍? 아텍은 숫자가 적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술 많이 마시겠네. 아니, 그, 기획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조별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숫자가 네. 너무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과면은, 진짜 힘들겠다. 그 과가 그게 문제야. 근데 요즘에는 또 술 권하는 문화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 마신다고 하면 안 주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저희 후배가 이제 그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려주는데 보니까 술 어떻게 하나요? 이런 글이 너무 많아. 걱정이 많이 되겠죠. 근데 요즘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팁을 주자면 뭔가 이제 특히 이제 아텍 뭔가 선배들이 술을 너무 좋아하고 또 과의 특성상 그런 걸 또 빼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만약에 강제로 이렇게 막 주면은. 근데 그때는 딱 시작하겠다 싶으면은 잠깐 화장실 나간다고 하고 한 30분만 있다가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다 꽐라돼 있어요. 되게 쉬워. 그러면서 저 길을 잃어서 이렇게 늦게 들어왔다고 하면 돼. 어차피 몰라 내가 나간지도.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 네, 진짜 좀 재밌겠네요. 또 코로나도 풀렸고 마스크도 안 쓰니까 이제 좀 재밌게 놀 수 있겠네요. 3년간 되게 암울했던 거 아시죠? MT도 안 가고, MT를 못 갔지. 20학번부터 22학번까지 진짜 불쌍해요. 진짜 너무 불쌍해. 20학번이 제일 불쌍하죠. 3년간 아무것도 못 했으니까. 이미, 어느새 4학년 졸업반. 남자는 그래도 군대라도 갔다 오니까 괜찮은데, 여자들은, 쉽지 않다, 진짜. 제 이제 친구들이 제가 이제 성대 전자과 이제 박사 전공했으니까 다 이제 삼성에 가 있어요. 반도체 연구소에. 다 부장하고 막 그러는데, 어, 이제 면접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제 신입사원이 많이 달라졌대요. 3년 전이랑 지금이랑. 그러니까 이게 다 마스크 쓰고 뭔가 온라인으로만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잘 못한대. 어. 그런 면에서 좀 되게 많이 그런 게 하락됐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대화 많이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 많이 하시는 연습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 이제 발표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게 되게 많이 요구되는 일반 회사에서도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가요? 학교 생활. 요새 시간표 때문에 좀 애를 먹고 있긴 한데 어떻게 짜야 될지를 몰라서. 뭐 저는 성대 출신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9시 수업은 넣지 않는다. 그런 거는 기본이니까. 여러분이 뭐 기숙사 생활을 하더라도 9시 수업은 하는 게 하면은 되게 피곤해져요.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좀 어렵고, 왜냐면 대학교는 일단 그 전날에 술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그 전날에 새벽 3시까지 과제를 할 일이 엄청 많을 거인데, 9시 수업을 넣어버리면은 못 들어가는 게 한 50%가 발생하면서 그 과목을 드랍하게 되면서 학점이 꼬이게 되면서 졸업이 꼬이게 되면서 막 이러거든요. 막 눈덩이가 굴러가거든요. 그러니까 9시 수업은 정말 웬만하면 피하고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면은 그냥 한 주에 한 두 개 정도만 최대한 적게, 그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4시 반 이후에 하는 수업도 되게 힘들어요. 대학생이 되면은 어 수업은 10시 반부터 3시까지만 듣는다고, 4시 반까지만 듣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4시 반 이후에 애들이 다 놀러 가요. 야, 어디 가자, 어디 가자. 그런데, 나 4시 반에 수업 있어 하면은 나만 못 놀러 가거든요. 너무 짜증나, 그거 진짜. 근데 이제 1학년 때는 그렇고, 2학년부터는 이제 6시에 시작하는 수업이 생겨요. 그거 아마 서강대도 있을 거야. 6시부터 10시까지 한 4시간 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실험 수업, 실습 수업. 그런 거 하면 이제 뒤지는 거죠, 뭐. 그거 이제 하고 난 다음엔 꼭 이제 친구들끼리 맥주 마시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뭐 그런 것도 추억이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9시 수업 빼는 거랑 4시 반 수업 최대한 빼는 거. 그리고 이제 주 4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하루를 아예 비워버리는 거. 근데 그거 뭐 집이 멀리 계시면은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금요일 공강 만들어 가지고 집에 가서 금토일 쉬다가 올라오시면 좋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금요일 하루 종일 과제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초반에만 집에 갔다 올 수 있고 과제가 진짜 많습니다. 네. 교수님들이 이 박민영이라는 학생이 내 수업만 듣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과제를 내줘요. 그러니까 미친 것 같아. 교수님들은 다 천재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잘했기 때문에 특히 서강대학교는 되게 높은 수준이잖아요, 학부가.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막 MIT 출신, 막 스탠포드, 막 하버드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서울대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는 했거든. 학부 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일반인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최대한 하시면 좋은 학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음. 자, 하나만 더 받을게요. 2분 남았어요. 음. 미팅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1학년 때 하셔야 됩니다. 2학년 되면 안 시켜줍니다. 네, 미팅 많이 하시고. 네, 소개팅은 이제 1대1로 만나는 거니까, 이게, 글쎄, 소개팅까지 해야 될까? 모르겠네.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음, 이제 1학년이 딱 1학기가 되면은, 이제 그 반이나 그 과나 혹은 그 조에서 인사들이 그런 뭐 2대 무슨 과랑 미팅을 이제 물어보거든요. 10명이다. 그러면 이제 10명 채워서 가는데, 그런 거 많이 나가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뻔선 찾는 거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서 찾아서 뭐 지금부터 할 수 있으면은 찾아서 미리 안면 터놓으면은 나중에 뭐 계약하고 밥 먹기 좋으니까. 네. 근데 그냥 한 번 밥 먹기 좋은 거지 그 사람과 계속 연락을 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친해지고 뭐 도움 많이 받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건 이제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뻔선하고 친해지는 거는. 이 정도?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